네, 이번 코너는 본 방송에선 절대 알려주지 않는 이야기, MBC 프로그램의 비하인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본방 외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큰 화제 속에서 종영한 금토 드라마죠. 옷소매 붉은 끝동을 연출한 정지인 PD가 자리했습니다. PD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옷소매 붉은 끝동 연출한 MBC 드라마 본부 정지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드라마 뒤편에 담긴 흥미로운 제작 비하인드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옷소매 붉은 끝동을 주목해 봅니다. 궁녀들이 옷소매 끝을 붉게 물들여 입는 것은 왕의 여인이라는 징표야. 동명의 웹소설을 원작으로 조선 제22대 왕 정조와 의빈성 씨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제작한 궁중 로맨스 사극 옷소매 붉은 끝동. 오직 한 여자만을 사랑했던 군주와 자신의 주체적인 삶을 잃고 싶지 않았던 궁녀를 통해 역사적 인물에 대한 색다른 해석을 담아냈습니다. 한낱 궁녀에게는 처음부터 사양할 자유조차 없는 것이옵니까? 또 왕권에 대한 궁녀들의 반란을 다루는가 하면 권력관계로 얽힌 인물들의 음모를 갈등으로 내세워 정통 사극 특유의 매력까지 잘 녹여냈는데요. 무수한 고난과 장벽을 뛰어넘고 비로소 함께하게 된 산과 덕임의 사랑 이야기를 아름다운 연출로 빚어내며 시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네, 옷소매 붉은 끝동은 드라마 화제성 부문 8주 연속 1위를 기록하는 등 정말 뜨거운 반응을 모은 작품이었습니다. 또 지난해 MBC 연기대상에서 8관왕의 쾌거를 이루기도 했는데요. 정지인 PD님, 이렇게 뜨거운 사랑을 받을 거다 이렇게 예측하셨나요? 사실 원작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대본도 분명히 힘이 있었고, 그리고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제작진이랑 배우들 간의 이제 케미랑 시너지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좀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사실 이 정도까지 사랑해 주실 건 정말 생각을 못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들은 옷소매 붉은 끝동 어떻게 보셨을지 너무나 궁금해요. 옷소매 붉은 끝동은 삶을 죽음의 순간으로 조망하려는 드라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 시작이 영빈의 장례식이었고 마지막 엔딩은 정주의 죽음이었어요. 죽음이라는 것을 굉장히 비극적이거나 슬프게만 그리지 않고 우리 어떠한 삶의 일부분으로 그려나가면서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찰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마지막에 정조가 삶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덕임의 옆에 남기로 스스로 결정하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두 번 다시 이 손은 절대 놓지 않는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아직은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좋은 임금이 되셔야지요. 평생을 그리하셨듯. 있어야 할 곳은 여기다. 여기서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은 하나의 운명이 아니라 주체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어떠한 철학적 감동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인기의 가장 큰 원동력은 결국 이제 로맨스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역사적 사실을 굉장히 충실하게 재현하면서 그 안에서 어떻게 두 사람의 로맨스가 가능할 것인가를 탐구했었다고 생각을 해요. 신분의 제약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정말 이 의빈성실한 인물이 정주를 어떻게 생각했을 것인가라는 어떤 굉장히 어떤 미스테리한 부분에 있어서 추측하면서 볼 때 더 공감하고 이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상상력이 돋보였었던 작품이 아니었나.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인 로맨스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궁중 로맨스뿐만이 아니라 뭐 미스터리라든지 또 코미디적인 요소, 그러니까 다양한 장르적인 재미를 굉장히 잘 조화롭게 버무려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담아내기에는 좀 이게 한 24부작, 36부작이 물론 고생하셨겠지만 시청자로서는 더 많은 이야기를 보고 싶었는데 아쉬움이 약간 있기도 했어요. 하지만 마지막까지 정말 초반에 어떤 문제의식에 대한 힘을 잃지 않았던 작품이었다고 보고요. 저는 여러모로 이제 드라마 장르사에 좀 길이 남을 작품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의 감상평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이렇게 앞에서 들으니까 되게 재밌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글로 된 것들은 읽어봤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되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작품을 만들었나? 약간 이런 느낌도 살짝 드는데 이 인물들을, 이 시대를 담아내기에는 조금 짧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계속 하면서 만들었거든요. 사실 초반에는 작가님이랑 얘기를 할 때는 20부작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편성이라든가 제작 여건상 저희가 16부작으로는 끊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그냥 승은을 입고 끝내면 어떻겠냐. 근데 저는 사실 그래도 원작의 그 둘이 마지막에 그 순간은 영원히 되었다. 그 엔딩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살리겠다고 했었고 뭐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잘 마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정진 PD와 함께 옷소매 붉은 끝동에 대한 비하인드를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조선시대 궁중을 배경으로 하다 보니까 섬세한 연출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역사적 고증을 좀 재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 같은 건 없었을까요? 워낙 많이 알려진 시대이고 그리고 실존 인물을 다루다 보니까 그런 무게감들이 있어서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가장 신경 썼던 거는 예법과 공수, 자세 그리고 자리 배치 등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작가님께서 계속 얘기하셨던 것 중 하나가 좀 배우들이라든가 다른 저희 보조 출연자들이 그런 자세나 공수 자세를 똑바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법 교실을 배우들에게 가게 했고 기본적인 절을 하는 법이라든가 인사하는 법, 그다음에 다도 예절 이런 것도 배워왔었고 그리고 그 예법 교실을 사실 저희 조연출도 또 같이 갔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언제나 조연출들이 필요할 때마다 배우들한테 그걸 좀 상기시켜주는 역할도 했었고 그리고 자리 배치가 생각보다 쉽진 않더라고요. 저도 사극을 처음 하는데 일단 수직적인 관계에서 상석과 하석을 구분하는 방법들 뭐 예를 들면 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왼쪽이 더 높기 때문에 좌의정이 우의정보다 높다 이런 것도 사실 저는 처음 알았고요. 고증해 주시는 박사님한테 자문을 일일이 구해서 맞춰놓고 하지만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드라마적으로 이제 구성을 해야 되는 뭐 카메라 앵글이라든가 감정선 같은 걸 정리를 할 때는 좀 더 변형을 주도록 했고요. 위원들은 제작 과정에서 어떤 점이 좀 궁금했을까요? 원작이 워낙 많은 호평을 받은 작품이고 더구나 이제 영정조 시대를 이미 영상한 작품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좀 그런 점이 많이 부담이 되셨을 것 같아요. 각색 과정에서 이번 작품은 좀 주안점을 어떤 점을 둬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부분이 있다면요? 원작을 각색하는 데 있어서는 원작의 정서는 최대한 가져오되 원작을 보지 않은 사람들도 이 드라마를 재미있게 볼 수 있도록 잘 각색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전체적인 각색 작업에 있어서는 작가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작가님이 큰 라인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실제 사건들을 어떤 식으로 결합을 시킬지 없는 캐릭터들을 활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위기감이라든가 좀 활력감이라든가 그런 걸 어떤 식으로 줄지 거기에 맞춰서 사실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본 부분은 캐릭터들의 감정선 정서적인 부분을 저는 좀 더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되게 영선미가 돋보였던 수많은 장면들이 떠올라요. 가령 이제 부채로 가렸던 이산의 얼굴을 이제 물에 비친 걸로 이제 그 덕임이 알아보는 장면 같은 경우도 너무 예쁘고 거기서 이제 부채를 떨어뜨리는 장면 같은 것들이 담겼을 때 이 장면이 이렇게 아름답게 구현될 수 있구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건 내가 되게 영상을 좀 이쁘게 한번 찍어보고 싶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었던 장면들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그 방금 다리 위에 비추어졌던 씬은 대본에는 이렇게 다리 위에서 비춘 얼굴을 보고 확인한다 정도였거든요. 근데 사실 이걸 어떻게 찍지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었고 어떤 식으로 각을 잡아야지 이게 아름답게 표현이 될까. 이날 해가 떠 있을 때 몇 시쯤에 찍어야 될지 이게 가장 예쁘게 표현이 될까도 그거는 다 모든 팀이 같이 와서 상의를 해서 그날 맞춰서 찍었고요. 저희 CG팀이 어색하지 않게 넣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물에 비친 게 CG인 걸 너무 확 느끼는 순간은 사실 몰입이 깨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영상으로 표현할 때 가장 원작에서 가장 가져오고 싶었던 장면은 엔딩 장면을 이걸 어떻게 구현을 하면은 원작의 느낌을 살리되 최대한 아름답게 보여줄 수 있을까. 사실 마냥 슬프게 보여주고 싶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배롱나무 꽃도 궁녀와 세손 시절에 만났을 때 아름다운 느낌을 다시 한번 구현을 하고 싶었고 사실 거기에 배롱나무가 하나 있었긴 했는데 그때 미술팀이랑 상의를 해서 더 심었어요. 근데 막상 찍을 시점에는 배롱나무 꽃이 다 열렸다가 다 졌기 때문에 저희가 조화를 붙일 수밖에 없었는데 일부러 마지막 엔딩을 찍으러 갔을 땐 더 많이 붙였던 것 같아요. 최대한 조금이라도 좀 어색해 보이는 부분들은 저희가 또 CG 작업을 활용을 해서 실제 꽃처럼 보이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미술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MBC라는 조직 안에서 누적된 사극의 역량이라는 것이 분명히 또 연결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미술팀에 대해서 좀 자랑을 해주신다면은 여기 이번 기회에 좀 실컷 자랑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미술팀에 대해 의지를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극은 사실 처음 하는 거니까 질문도 되게 많이 했었고 지금 궁녀복 같은 경우만 해도 제가 색깔 샘플을 한 컬러보드로 한 5, 60가지를 보고서 골라야 했었어요. 분홍색과 옥색 중에서. 그리고 끝동 색깔도 그거에 맞춰서 고르는 작업이 되게 있었는데 다 헤맬 수 있었는데도 그분들의 노하우로 이렇게 가보면 어떻겠냐 하고 그리고 분장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산이라든가 영조라든가 상투관이랑 관자도 다 직접 제작을 했는데 승은신 때 했던 그 꽃관자가 좀 화제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특별히 제작을 해서 그 신 하나만을 위해서 만들었던 거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산 같은 경우에도 세손 시절이랑 왕 시절이랑 상투관이 다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끝도 없네요. 계속 듣고 싶어요, 이 얘기.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계속 빠져들어서 듣고 싶어요. 이제 인상적인 소품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중요한 게 이제 서책이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산과 덕임이 이제 시경을 교차낭독하는 시인이 정말 화제의 시인을 만들어내는데 북풍은 차갑게 휘몰아치고 눈비는 훨훨 휘날리네. 사랑하여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손 붙잡고 함께 돌아가리. 붓지 않다고 여우가 아니며 검지 않다고 까마귀 아니런가. 사랑하여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손 붙잡고 수레에 오르리. 근데 이게 전부 한자잖아요. 그러니까 연기할 때 배우들이 약간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고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한문으로 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배우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한문이 그렇게 익숙한 세대는 아니기 때문에 글씨를 써주시는 서예 선생님이라든가 아니면은 자문해주시는 저희 박사님의 역할이 정말 컸고요. 시경 같은 경우에는 그때 리허설을 하면서도 세영 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느 줄에 그 글씨가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해놓고 나서 그거에 맞춰서 눈높이를 보는 작업을 다 리허설 하면서 하시더라고요. 물론 한문이 익숙하진 않지만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 글귀고 이런 거를 다 정확히 그 연기하기 전에 파악을 해놓고 그거에 맞춰서 또 다 이제 연기를 하셨고요. 메이킹 영상이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메이킹 영상을 보면 감독님의 웃음소리가 굉장히 두드러지고. 덕임이 차라리 진짜 꼬로 앉아 있을까? 잘못했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나를 잘하를 만드는구나. 즐겁게 촬영하는 현장 분위기가 느껴져서 무척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메이킹에 담기지 못했던 또 뒷이야기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라디오에서 배우들이 출연했을 때 근처 동물원에서 곰이 탈출을 했었다. 골룡포를 입고 그 덕임이에게 어깨를 빌려주죠. 글씨를 찍을 때였는데 그때 마침 이제 주변에서 곰이 탈출을 해서 곰 3마리. 심지어 그 장소가 바로 근처였던 거예요. 용인. 그때 사실 살짝 좀 무서웠던 날이었어요. 네. 이런 것처럼 약간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어려웠던 일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곰이 탈출했던 날은 재난 문자가 그 근처 사람들에게 발송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 코로나 관련 문자보다 그날 계속 곰이 탈출했으니 주변에서 조심하십시오란 문자를 모든 사람들이 받고 있으니까 사실은 실질적으로 좀 공포스러웠거든요. 그리고 세트장의 주변에 있는 산 어귀에 있던 사육장이어서 이게 진짜로 내려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다 했었고 궁녀 축제 때 이제 좀 웃겼던 거는 사실 호랑이가 나오지만 호랑이를 저희가 직접 데리고 촬영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막대기에다가 공을 달아서 그게 호랑이다라고 이렇게 배우들 앞에서 흔들면서 방향을 잡아주고 되게 심각한 연기를 해야 되는데 호랑이가 다가온다. 좀 이렇게 커트 사이사이마다 그래서 되게 많이 웃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등장인물과 관련된 궁금증을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오소매 붉은 끝동에서는 카리스마 있는 군주 이상과 또 주체적인 궁녀 성덕임을 중심으로 궁의 다양한 인물을 입체적으로 그려냈습니다. 덕분에 주조연 배우들이 골고루 큰 사랑을 받게 되는데요. 위원들도 등장인물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궁금하셨어요? 정조는 워낙 유명한 인물이고 영상화도 워낙 많이 된 그런 인물이라서 어떻게 독특함, 독창성을 부여할 것인지 이런 부분. 또 의빈성 씨는 자료가 적어서 또 나름 다른 면에서 고민이 있었을 것 같은데 두 주연 캐릭터의 설정에서 가장 고심한 부분이 있으시다면요? 의빈성 씨부터 아무래도 말씀을 드리면은 원작에서 갖고 있던 그런 생동감과 장난꾸러기 같은 모습을 사실 최대한 담아내고 싶었어요. 필사를 했고 동료들과 이름이 남아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얼마나 사랑을 받았길래 사실 후궁 중에서 몇 안 되는 이름을 남긴 사람이기도 하고 특히 후반부에는 분명히 그런 비극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초중반부에는 최대한 그런 생동감과 자연스러움 그리고 세영 씨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최대한 많이 끌어내려고 했어요. 그리고 드라마가 정조라는 사람을 많이 다뤘기 때문에 저도 이건 좀 고민이 많았는데 준호 씨는 딱 만나보니까 되게 완벽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여러 면에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담아내고 싶었고 그리고 원작에서 좀 가져오기로 했던 포인트들은 최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예민한 그런 모습을 담아내되 이 경계 안에 한번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는 무한 신뢰와 무한 애정을 주는 그래서 사실 덕임이가 자신의 경계 속으로 들어온 순간부터는 이 사람을 온전하게 마음을 내주는 그리고 그 사람을 완벽하게 갖고 싶어하는 마음 그런 걸 좀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주연 배우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산역 같은 경우는 다양한 연령대를 연기했어야 되고 또한 동시에 액션, 멜로, 정치 다양한 장르도 연기를 했어야 되는데 연출로서 생각했던 정조와 이준호 배우가 딱 맞아떨어지는 순간 시너지가 정말 잘 살았다고 생각되는 장면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부분이면 결국 오브 엔딩이 아닐까. 산이라는 사람의 경계를 드디어 깨고 어명을 어겨서까지 이 방 안에 들어와서 충성을 맹세하고 제가 저하를 지켜드리겠습니다. 한낱 궁녀 주제에 나를 지키겠다고. 한낱 궁녀이지만 저하의 사람입니다. 결국은 산은 그 여자를 받아들이고 단지 그전에 그냥 풋풋한 감정이 아니라 좀 더 진득한 감정으로 약간 계단식으로 확 올라오는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준호 씨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되게 감성적으로 폭발을 한 날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루고자 하는지 네가 아느냐? 그래서 원래는 대본에 없었지만은 눈물을 흘렸는데 그날 딱 눈물을 흘리는 걸 보고서 원래는 딱 이렇게 단독으로 찍고 있었는데 세영 씨가 딱 그러더라고요. 감독님 지금 제가 가서 대사를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러면서 대사를 이어서 사실은 원래 예정했던 것보다는 그 커트를 계속 쭉 찍었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그냥 한 번에 제가 그냥 오케이를 했고요. 감독님도 눈물이 맺히신 것 같아요. 덕임이에 대해서 질문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드라마의 어떤 주제의식이라든가 스토리와 가장 관련돼서 인상적이었던 게 덕임이라는 캐릭터의 변화, 특히 덕임의 언어에 일어난 변화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초반에 덕임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자신의 의견을 똑똑히 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졌는데요. 소희는 지금 크게 실망하였나이다. 후반부에 가서는 보다 침묵에 가까운 방식으로 언어가 변화하게 되는데요. 지금도 그러하냐? 덕임의 언어가 이렇게 말하는 것에서 말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변화해 가면서 왜 죽을 때까지 얘기를 안 하는가 이러면서 많은 의견이 있었는데 덕임의 캐릭터에 대한 감독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도 많이 답답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도 현대를 사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을 안 하는 게 맞나 싶었는데 내가 사랑하던 사람이 세손일 때와 왕이 된 거는 이 눈앞에서 확실하게 확인을 하는 순간부터는 많은 것이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왕이 된 이후부터는 이 사람을 위해서 사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결국 그럼 나의 선택지는 후궁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까지밖에 안 갔는데 과연 덕임이는 후궁으로서의 삶을 살고 싶었느냐 그건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저도 해왔으니까요. 그러면은 말을 많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침묵을 하고 눈빛이라든가 아니면 나레이션으로 얘기를 하는 수밖에 없었는데 자꾸만 마음속으로 셈을 해보게 된다. 이곳에서 나는 무엇을 얻었을까? 무엇을 잃었을까? 그나마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저항이 결국에 말을 하지 않는다. 더 이상 표현을 하지 않는다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해빈홍 씨 같은 경우도 우리가 되게 자주 봤었던 캐릭터잖아요.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그 11화에서 금등지사의 비밀을 이제 덕임이한테 듣고 나서 말하다가 울먹하고 다시 그 울음을 참기는 엄청난 연기를 보여주셨는데 해빈홍 씨에 대한 강말금 배우의 해석도 좀 궁금하고 그 현장은 또 어땠는지도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강말금 배우님이 갖고 있던 에너지가 여기서 확실하게 드러나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최대한 절제를 하되 이 남편이 그나마 남긴 메시지를 확인하는 이 순간 감정을 정말 날것으로 터뜨리는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그때 현장에서 배우랑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한번 해보겠다고 하더니 정말 아이처럼 엉엉 우시더라고요. 정말 이 순간을 이렇게 하려고 내가 그동안 이 가락지를 받아왔구나. 그 부분에서 강말금 배우님의 에너지가 확실하게 나왔었고 제가 한중독을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정말 다 읽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이걸 읽었는데 자기가 어떤 점에서 이렇게 연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셔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해경궁을 연기하면서 다 드러내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네, 이번에는 에피소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옷소매의 붉은 끝동은 산과 덕임의 애절한 그 로맨스를 중심축으로 정말 수많은 명장면들을 탄생시켰죠. 저는 기억에 남는 장면 중에 하나가 그 서고에서 덕임이 넘어질 뻔할 때 산이 딱 잡아주면서 로맨스가 이어질 줄 알았는데 가볍게 툭 밀쳐서 이걸 고마워야 돼 말아야 돼. 이 장면이 정말 좀 예상을 깨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화제도 많이 됐고요. 위원들은 어떤 장면이 좀 기억에 남으세요? 인상 깊게 본 장면이 16회에 의빈이 된 덕임이 이제 외출을 하는 동료들을 배웅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나 대신 너희가 보면 되지. 돌아와서 전부 이야기해주기다.
친구들한테 손을 흔들고 나서 자신의 환영을 보는 장면이 있거든요. 얘들아.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왔어? 가자. 뭐 먹고 싶어? 덕임이 이제 승우는 입었지만 쓸쓸함과 어떤 운명이 이렇게 변해가는구나를 보여주면서 시청자들의 많은 공감을 샀는데요. 이 장면이 사실은 대본에 없는 감독님의 즉석 연출이라고 들었는데 이 장면을 넣게 된 상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사실 한 1, 2주 전부터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이 장면을 어떻게 연출할지에 대해서. 대본상으로는 그냥 문 앞에서 헤어진다라고 돼 있었거든요. 근데 구성을 보니까 결국에는 넷이 함께하는 마지막 순간이더라고요. 이 드라마 상으로. 사실 저도 그만큼 이 궁녀들한테 애착이 있었고 덕임이도 친구들한테 애착이 있었던 만큼 그냥 보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한참 고민을 하다가 덕임이가 친구들에게 그냥 이별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한 조각을 담아 보내는 느낌으로 해보면 어떨까 하다가 출장 준비를 하면서 연출부랑 미술팀한테 일단은 그렇게 준비를 할 거니까 미리 좀 이렇게 대역 준비를 해놓고 혹시 모르니까 의상이나 이런 것도 다 정리를 해놓자. 내려가서 이제 배우들한테 설명을 했는데 다행히 배우들이 너무 애틋하게 여겨주고 사실 그 자리에서 리허설을 하다가 진짜 다 울 뻔해서 울음을 참는 게 되게 쉽진 않았었는데 울면 안 돼! 요즘이 많단 말이야. 우리 다 많아. 우리 울보도 천지야. 또 세영 씨가 워낙 그 표정으로 너무 표현을 잘해줘서 너무 잘 나왔던 씬인 것 같아요. 덕임의 유품을 확인하는 장면에서 이준호 배우가 정말 또 이제 눈물 연기를 너무 잘 보여주기도 했는데 저는 그 장면도 너무 되게 어떤 중증적인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우선은 시청자 입장에서 그래서 저기에 숨겨져 있는 덕임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걸 확인하는 저 산이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저 사람의 눈물은 또 어떤 의미일까? 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봤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현장 어땠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씬 찍기 전에 준호 씨가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은 소품 배치를 할 때 배우랑 상의를 하면서 리허설을 하게 돼 있는데 준호 씨가 자기는 상자 안에 뭐가 있는지 먼저 보고 싶지 않다고 그리고 어떤 순서로 넣었는지 보고 싶지 않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끼리 이제 배우가 안 보이는 곳에서 어떤 순서로 넣을지 대본에 있는 순서랑 함께 그걸 좀 바꿀 수 있는 것도 좀 해보고 가장 마지막에 비치한 거는 덕임이의 저고리고 그 위에 반성문들을 올려놨고 그 전에 책 2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가장 위에 올려져 있었던 게 그 노란 귀주머니였는데 이거를 이제 덕임이가 회임을 확인하고 나서 이제 산이에게 줄까 말까 되게 망설이다 결국엔 전달을 하지 못했는데 그게 그거라고 준호 씨한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일부러. 그래서 이사는 끝까지 그게 뭔지를 모르고 그냥 그건 끝나버렸는데 반성문을 확인하면서 준호 씨가 정말 많이 울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찍었을 때도 확실히 생각이 더 나는 것 같고. 이리도 작은 사람이었던가. 저고리 때는 정말 오열을 했는데 나중에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고리를 딱 들어서 냄새를 맡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세영 씨가 평소에 뿌리던 향수 냄새가 났다고. 근데 그걸로 인해서 더 울컥했다고 그리고 저한테 와서 덕내 때문에 더 울었다고 이렇게 툴툴거리고 갔거든요. 미리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바로 맨 것으로 그냥 보니까 배우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데는 훨씬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영원 엔딩이라는 애칭을 붙여준 덕임의 마지막 대사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제 산의 긴 대사 뒤에 덕임이 이제 그리하여 순간은 곧 영원이 되었다라고 마무리를 하는데 대화로도 어떻게 풀어낼 수 있었을 텐데 덕임의 속마음 대사로 처리하신 이유가 듣고 싶습니다. 사실 그 원작에서 그리하여 순간은 영원이 되었다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맺은말이고 사실 그 부분을 읽고 나서 제가 한참 울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살리자. 이걸 대사로 하기에는 상황이 조금 안 맞았었고 이 부분의 나레이션을 과연 누구에게 줄 것인지에 대해서 작가님이랑 한참 회의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무조건 덕임이가 해야 한다. 그동안에 이어진 과정에서도 이 마지막 마무리가 덕임이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연출을 하면서 딱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 항상 보면 책으로 이렇게 끝이 나잖아요. 사실 그런 느낌을 좀 주고 싶었던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둘이서 후시를 하러 왔었는데 산이 같은 경우에는 그 오디오를 딸 때 좀 더 감정을 넣어서 해달라고 했고 오직 너와 함께하는 이 순간을 택할 것이다. 덕임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거를 이 생을 살아온 사람이 되게 관조적으로 하는 느낌으로 그리하여 순간은 곧 영원이 되었다. 네, 둘이서도 사실 되게 차이가 났었던 게 준호 씨 같은 경우는 그 그림을 다 보고 하고 싶어 했었고 세영 씨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보지 않고 하겠다 했는데 그런 부분이 오히려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림을 보고 했나요? 세영 씨는 그림을 보지 않고 나레이션을 했고 준호 씨는 보다가 중단을 했어요. 보다가 너무 슬퍼진다고. 마지막으로 오늘 옷소매 붉은 끝동을 대표해 나온 정지인 PD에게 전하고픈 한마디가 있으실까요? 이 역사와 장르에 내재되어 있는 불균형이라는 문제를 서사로서 재해석해내서 새로운 의미를 창출해낸 제작진의 노고에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옷소매와 함께 울고 웃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제가 앞서 이 드라마가 약간 드라마 장르사의 길이 남을 작품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로맨스와 역사가 이제 괴리되지 않고 진지한 역사의식을 오히려 기반으로 한 로맨스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가를 증명을 했기 때문에 이 작품이 앞으로 나올 또 다른 로맨스 사극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드라마를 만들어주셨다는 것만으로도 감사드리지만은 사극이라는 장르가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방송 시장과 시청자분들께 증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네, 정지인 PD 오늘 함께 하셨는데 이번 작품이 큰 사랑을 받았던 만큼 향후 계획도 무척 궁금합니다. 블루레이 계획이 잡혀 있어서 그거를 지금 일단 편집을 다시 하게 될 것 같고 원래는 대본으로는 16부작이었는데 저희가 17부작으로 한 해 늘린 만큼 기존의 엔딩으로 한번 좀 중간에 한번 정리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방송으로 보던 엔딩과는 좀 다르게 느껴지지 않을까. 그리고 긴 휴가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정지인 PD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운 가득한 정조와 의빈성 씨의 이야기로 사람들의 마음을 물들였던 옷소매 붉은 끝동. 드라마의 마지막 대사처럼 순간이 영원히 될 소중한 시간들이 시청자들에게 닿길 바라봅니다.